자, 오늘 좀 흥미로운 제안서를 하나 자칫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 돌봄의 판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인데요. 그 시작이 여기 보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사륜 전기자전거 한 대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그냥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차세대 돌봄 플랫폼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거대한 돌봄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폰이 그냥 더 좋은 전화기가 아니라 통신 시장 전체를 재정의했던 것처럼 이 자전거를 도구로 노인 돌봄 시장 자체를 아예 새로 설계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재정의가 필요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조용하지만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돌봄의 사각지대인 거죠. 그럼 기존의 방법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CCTV는 어떻습니까?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하죠. 웨어러블 기기는요, 어르신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서 잘 안 차려고 하세요. 사람이 직접 방문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부족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고요. 다 한계가 명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차가운 기술과 따뜻한 사람이 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돌봄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죠. 작동 방식은 아주 명확한 3단계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센서가 집안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요. 둘째, 인공지능이 이게 진짜 위급 상황인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안심보안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특수 전기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대응, 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감지 기술이 정말 놀라운데요. BMC의 와이파이 센싱이라는 기술인데 카메라 같은 거 전혀 없이요. 그냥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의 미세한 파동 변화를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호흡, 심박수, 움직임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사생활은 완벽하게 지켜지는 거죠. 기존 카메라 방식과 비교해보면 장점이 확실합니다. 사생활은 100% 보호되고 벽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감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비용은 더 저렴해요. 기존 기술의 골칫거리였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한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 대응을 책임질 모벨릭스의 사륜 전기자전거입니다. 위급 상황에 출동하는 AI 안심보안관들이 대부분 5, 60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2바퀴 자전거는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4바퀴로 만들어서 안정성을 극대화한 거죠. 정말 똑똑한 설계예요. 이게 그냥 서류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통합 모델이 지금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이라는 살아있는 실험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또 검증되고 있거든요. 네, 보성군에서 진행되는 이 실증 사업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요, 차가운 기술이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만납니다. 전기자전거가 위급 상황에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반찬을 배달해주고요. 또 어떨 때는 이동식 노래방이 돼서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증 사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나만의 모빌리티 DIY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 돌봄 자전거에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할지, 어떤 액세서리를 달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네 주민 참여 행사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영리한 일석삼조 전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실제 사용자들한테서 공짜로 R&D 아이디어를 얻죠. 이 과정 자체가 아주 좋은 바이럴 마케팅 소지가 되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ESG 브랜딩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깊숙이 연결되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활동이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인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연료, 즉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컨소시엄이 세운 2026년 로드맵을 보면 정말 공격적입니다. 연초에 자본을 확보하고 중반에는 데이터 판매로 수익성을 증명한 뒤에 연말에는 대한민국 표준 모델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내건 목표 수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25배. 2026년 말까지 기업 가치를 125배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들이 이 모델의 잠재력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로 돈을 벌길래 저런 성장이 가능할까요? 예상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전체 수익의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판매입니다. 자전거를 팔거나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 하루 활동량, 자전거의 이동 경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나 보험사 같은 기업들에게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아주 귀한 고부가 가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돌봄을 데이터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제안은 분명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사적인 삶의 기록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상품이 되는 미래에 대해 그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